매달 이 시간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는 우리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바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이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련한 코너 월간 바다 24시. 와, 벌써 월간 바다 24시도요. 어느새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장현태 어선검사 기준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로 만나게 됐는데요. 요즘에 너무 더워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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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도 많이 더우시죠? 네.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 많은 분들이 제주에도 방문하고 계시고 또 바다 낚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팀장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낚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셨어요? 어부가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부가 꿈일 정도로 와 그래서 또 바다 관련된 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어부에게 중요한 도구가 뭐겠습니까? 네. 예, 바로 어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대학에서 저는 이제 조선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자연스럽게 직업도 선박 안전의 파수꾼인 선박 검사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꿈과 연결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잘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는데, 선박 검사원이라는 직업도 사실 알게 됐거든요. 우리가 타는 배가 안전하게 건조되고 있는지, 또 운항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분들이 선박 검사원 맞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공단에서 그럼 선박 검사원으로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단 본사에서 선박 검사 관련 기준의 제정과 개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일단 전국 주요 항포구 인근에 18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예전에 이제 9년 동안 인천지사와 여수지사에서 네. 선박 검사원으로 있으면서 여객선하고 화물선, 어선 등 다양한 선박을 검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배가 안전하게 건조되고 있는지, 운항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요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야기 너무나 기대되는데, 그리고 오늘 바다 24시 여러분 퀴즈도 있는 거 아시죠?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손세정 키트, 이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네, 퀴즈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새벽 5시에 제주도 우도 북동 쪽입니다. 8.3km 해상에서 관광객 16명을 태운 9.7톤급 낚시어선이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시동을 건 직후에 기관실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불이 추정되는데, 이 순식간에 배 전체로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선에서 불이 그렇게 빨리 번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어선 재질의 대부분이 네. 이런 화재에 취약한 FRP 즉 섬유광화 플라스틱이 때문이거든요. 네네. 78년에 정부가 선질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FRP인 섬유광화 플라스틱 선박이 많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런 FRP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보니까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또 단점이군요. 그러면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어선을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아니죠? 네. 네. 다행히도 우리가 네. 음료수를 마실 때 쓰는 그런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네네. 섬유광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제작 단가가 낮고 외부 부식에도 강한 데다가 변형이 거의 없는 재질인데요. 네네. 그래서 어선을 건조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형 어선의 약 96%가 섬유광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소형 어선의 96%면 거의 대부분 아닌가 싶은데, 이 FRP,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선박,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나 내구성의 장점은 있지만, 또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FRP도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보니까 불에 타면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한 어선 건조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소형 어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FRP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면 좋겠지만 네네.
소재 교체에 따른 건조 비용 상승 문제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좀 친환경 소재가 나오면 좋을 텐데, 우선 이 바다에서 한창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났을 때 걱정되는 게요. 육지보다는 이 소방이나 119 구조대 도착 시간도 더 걸리고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이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기만 한다면, 좀 최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어선의 많은 화재가 무인기관실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발빠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동안 무인기관실에 설치된 소화 시스템은 설치 장소의 온도가 93도씨에 도달해야만 작동하다 보니까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네. 공단에서 이 소화 시스템을 개선해서 93도씨 이하에서 열기뿐만 아니라 연기로도 화재를 감지해서 불씨 발생부터 인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소화 시스템과 그럼 어떤 점이 또 다른 건가요? 네, 연기 감지기, 화재 경보기와 연계해서 자동뿐만 아니라 수동 작동도 가능하게 설계됐고요. 네네. 소화기 내부의 충전 약재도 화재 구역 전체에 분산돼서 화재 진압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약재는 소화 후에 기계 장비에 이물질이 남아서 네네. 엔진이 손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번에 개발한 무인기관실 자동 소화 장치는 소화 약재도 개선해서 엔진 손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소화 시스템, 그럼 어선만이 아니라 모든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선박에 설치할 수 있고요. 가격 측면에서도 기존 고정식 소화 장치의 약 10%밖에 되지 않아서 경제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특허청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네. 현재 공단은 이 무인기관실 자동 소화 장치의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공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공단으로 문의해 주세요. 무인기관실 자동 소화 장치 시범 보급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연안 우리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도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멀고 험한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 많아졌다고도 하더라고요. 이 어업인들이 오랜 시간에 또 장거리 조업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업인의 입장에선 먼 음, 바다까지 힘들게 조업을 하러 간 만큼 더 네.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수익을 얻고 싶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어업인 중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어획 보관 장소를 늘리기 위해 화장실이나 휴게실 같은 안전 복지 공간을 없애고 아, 이미 증개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비를 맞으면서 갑판에서 식사를 하거나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선원실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또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 어업인들이 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좀 마련됐다고요? 네, 작년부터 공단은 해수부와 함께 1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안전복지를 강한 표준어 선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요. 네. 작년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 표준어 순영 제도를 통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의 작업 공간은 유지하되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 휴식 공간을 늘릴 수 있게 했고요. 네네. 지난 5월 4일에는 표준어 선용 기준에 따라서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탄생했습니다. 와, 최근에 표준 어선형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 어선 한번 저도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이 어업인을 위한 어선의 안전 복지 공간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1호 표준 어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잠시 후에 퀴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이 표준 어선 어떤 어선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1호 표준어선은 인천 소래포구가 선적항인 총톤수 9.771톤급 연안 통발 어선인데요. 네네. 어선의 안전성은 높이면서 선원들이 쉴 수 있는 복지 공간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네. 특히 선원실을 갑판의 상부에 두어서 선원의 편안한 생활은 물론 위급 상황에도 탈출이 쉽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막 이렇게 1호 표준 어선이 탄생이 됐는데, 자, 앞으로 이제 2호, 3호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표준어 선용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우리 공단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도 표준어선의 복지 공간이
선원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타 용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그렇네요. 이 표준 어선형 제도를 계기로 해서 선박의 복지 공간 또 안전 시설이 잘 확보되기를 저도 좀 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공단은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우리 해관 가족 여러분과 현장 최일선에서 만나며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듯 우리 공단도 해양 안전이라는 그물 속에서 안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애청자분을 위해서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이 있는데요. 퀴즈 내주세요. 네, 문제 나갑니다. 열악했던 어선의 선원실과 조리실, 화장실 같은 복지 공간을 개선하고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 어선으로 지난 5월 4일 처음 탄생한 이 어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표준어선, 2번 원양어선. 네, 아까 설명을 잘 드렸었죠, 여러분. 지난 5월 4일에 처음으로 탄생한 이 어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표준어선, 2번 원양어선. 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장현태 어선검사 기준팀장과 함께했습니다.